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동하여 주신 공상기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보급과 정공인 과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장입니다. 네,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주기센터에 근무하다가 2015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몇 번 이제 의자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가 군대에 와서 제가 한 4년 만에 오늘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반갑고요. 또 오늘 보니까 진짜 제일 뭔가 얼굴이 많이 바뀌네요. 옛날에는 그냥 옆에 뒷모습을 봐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제 예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데 오늘 보니까 좀 얼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 3분의 2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 계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십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사 시장을 죽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근래에 지구 온난화 돼가지고 2018년도에 영하 한 12, 13도가 한 14일 정도 연속이 돼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었고 그 이후로 지금 2020년도에 겨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가 갑자기 1월 7, 8, 9일날 영하 14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유전압 잎이 엄청 피해를 받아서 나무가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추위를 받은 것은 지금 한 3, 4년 정도 돼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추위를, 겨울에 추위를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나무를 보니까 도장지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나무가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죠. 낙엽이 다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22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일부 이제 그 도장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해까지 추위가 안 왔어야지 2023년도에 나무가 완전히 또 바뀌는데 어떻게 또 날씨가 마이너스 12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생 묘목이라든지 뭐 적은 것은 거의 이미 지금 다 혹사돼가지고 있고 또 줄기 부분이 적은 묘목이라든지 수세가 야한 것은 지금 갈라졌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도 아주 세력이 좋고 건강 관리가 잘 된 나무는 별 이상이 없어요. 별 이상이 없는데 작년에 과일이 좀 많이 달렸다든지 또 비리 관리가 잘못됐던 거, 뭐 병충해 피해, 또 수세가 약한 나무 이런 나무는 제가 돌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자 재배를 한 40년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이 유자 재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우리 고흥이 유자 재배 적지로는 안 돼 있어요. 유자 재배 적지가 되려면 마이너스 8도 이하로 온도가 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올해 같은 그 기후 특색을 한번 보면은 제일 문제는 뭐냐라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낮에는 햇빛이 나면은 한 18도, 한 10도 가까이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5도, 10도 떨어지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그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이 다 동물의 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찬데 나가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되고 또 올해 그 기후 특색을 보면 올해 날씨 가뭄입니까 안 가뭄입니까? 굉장히 날씨가 가뭅니다. 가물게 되면은 추위하고 또 영향이 깊어요. 가물게 됩니다. 또 우리 공주 습도는 우리 유자나무나 이런 식물에서 수분이 뿌리에서 수분을 뽑아올려가지고 방출하고 또 땅에서 증발하고 이런 그 수분을 가지고 공주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공주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보통 보면은 78도 이상 한 80%, 70몇 프로 이 정도가 정상적인 수분입니다. 그런데 건조주의보 내리면은 수분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수분이 몇 프로일까요? 35%, 35%입니다. 경보를 내려면 30% 이하예요. 지금 수분 저기 건조주의보 내렸습니까? 안 냈습니까? 지금 우리 고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은 강릉을 시작을 해서 경상북도 지역을 해서 울진으로 해서 이쪽에 지금 점점 건조 경보 지역 주의보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사짓사람 상당히 그런 거에 좀 민감해야 돼요. 왜 민감해야 되냐면 작년에 겨울부터 봄 사이에 우리 고흥에 몇 번 건조주의보 내렸을까요? 건조주의보 고흥에 몇 번 내렸어요? 알고 계시고 학교 안 계시고 작년에 한 4번 정도 내렸습니다. 4번 정도 건조주의보 내렸는데 평년에 보면은 거의 우리 고흥까지는 건조주의보 안 내려요. 강릉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차근차근 내려와서 경상도 쪽에 그다음에 창원, 수천, 여수 이쪽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고흥까지는 거의 안 내려요. 그러면 진도, 안도나 이제 서쪽에는 잠깐 서쪽에는 거의 건조주의보 내릴 데가 없어. 왜 내릴 데가 없냐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잖아요. 북서풍이 불게 되는데 그 북서풍이 바다를 통해 갖고 올 때는 수분을 많이 바다에서 함유를 해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어디가 건조주의보를 내리냐면 강릉에가 제일 먼저 내립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아침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 강릉에 먼저 내리는데 왜 그럼 내리냐면은 그 수분을 함유해본 바람이 태백산을 넣게 돼요. 태백산을 넣게 되면 태백산에서 수분을 다 뺏기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건조. 그래서 북서풍이 습기가 있던 북서풍이 바다를 타고 와가지고 육지에서 다 뺏기고 저쪽 동해안으로 가면은 동해안부터 먼저 그랬어요. 건조주의보가 내리죠. 그러니까 건조주의보가 내리면은 거짓말로 산 같은데 담배꽁초만 버리면은 5분 안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부진하는 그런 건조. 예. 그래서 유자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되는데 겨울에 우리 물 줍니까 없습니까? 올 겨울에 물 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유자라면 물 준 사람 한 10분 계신 거예요. 10분 계시. 아니 올해 가물달 했어요? 안 가물달 했어요? 가물달 했어. 그리고 대기 기온이 건조해요. 그러다 보면은 올 겨울에도 나가 계산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물은 줬어요. 3번. 그런데 물 준 사람은 한 10분밖에 안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피부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주름이 생길까요?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대요.
주름생인데 우리 유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나무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꽉 차 있으면은 주름이 안 생기고 이 세포벽이 딱딱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가 수분이 적어지면은 세포벽이 벌어집니다. 사람하고 주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름이 생기다 보면은 추위가 왔을 때 추위에 약해져가지고 주름이 갈라져.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또 지금 우리 고흥의 유자나무가 518헥타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횟수에 따라서 굉장히 재배 면적 변화가 쉽게 1년에 100헥타씩 차이가 나. 이따 보시면 알아요. 100헥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심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고흥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거라고 저하고 경험을 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자 전국 재배 면적을 보면은 참 이거 재배 면적이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파악이 힘들어. 그래서 2020년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96년도에 5,121헥타로 제일 면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IMF를 거치면서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도 초에는 한 1000헥타 내요. 2010년 이후에는 한 8,900헥타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서 면적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면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금 유자 주산단지 중에서는 남해가 제일 많이 줄었고요. 남해가 옛날에 한 100헥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9헥타 정도 줄었어요. 남해가. 그 다음에 이제 거제가 한 127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도가 한 190헥타 정도. 이 고흥이 548헥타.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고흥군이 518.1헥타, 완도가 197헥타, 여수가 30.2헥타, 진도가 19.7헥타, 장흥이 5.5헥타, 강진이 4헥타. 이 정도 재배를 해서 그리고 우리 전남이 774.5헥타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지금 한 1601헥타, 1601론가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해년마다 그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농가가 제대로 된 농가인지 이걸 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군 재배 면적을 보면은 2015년도에 592헥타, 2010년도에 527헥타를 이렇게 좀 늘다가 2020년도에 650헥타까지 왔어요. 650헥타는 2019년부터 2020년 132헥타가 늘었거든요. 132헥타가 늘었는데 이때는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그 유자 묘목에 50% 보전을 해주세요. 그래서 탭으로 해서 132헥타가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겨울에 추위가 와가지고 20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518.1헥타, 142.3헥타가 줄었더라고요. 141헥타가 줄었어요. 이 생산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나 이런 면적도 정확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유자 풍년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자 생산량 확 줄었잖아요. 작년에 줄었는데 작년에는 그 유자 재배 기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유자가 무게도 적게 나가고
또 보통 보면은 유자를 가공을 하면은 씨 빼내고 꼭지 빼내고 그 상처난 뒤 갈라내고 하면은 한 25% 정도 줄어요. 그 가공 수익이 25% 정도 줄때 작년에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 정말 몰라도 가공 업체를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 30% 줄어요. 30%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유자 슬라이스 가공해놓은 것을 업체에서 지금 사기가 힘듭니다. 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작년에 유자 가격이 그작년보다는 한 300원 정도는 떨어졌다. 이런 것은 정확한 유자 생산량 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해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미루겠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 제 메뉴로 분양이 한 200헥타 정도 재배하고요. 보문이 89헥타, 고양, 부원, 공내, 과역, 공내 이런 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요. 낙엽이 입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나무는 결국은 봄에 가면은 죽을 확률이 아주 높다. 죽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요 밑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첨가가 과다하게 돼가지고 수확을 안 하고 방치를 해놨어요. 수확을 안 하고 방치해놓으니까 어쩝니까? 나무가 바로 고사를 해요. 좀 적게 열린 나무는 그래도 여기서 견뎌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풍이 없는 내륙지역. 내륙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냉길 정체지역. 냉길 정체지역이냐 뭐냐면 냉길 정체지역은 냉길 정체지역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는데 이 지역 이 지역이 냉길 정체지역입니다. 냉길 정체. 냉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가만 공기가 모여 있는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가 2 내지 3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거예요. 냉길 정체지역. 그 다음에 냉길 정체지역에도 역시 저수지 옆에. 저수 옆에가 지대가 나가져가지고 냉길과 정체 이런 지역은 피해를 이렇게 심하게 받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유자밭인데 노예 받아갖고 나무 다 죽고 거라이 기어가 됩니다. 이런 적은 요구. 그 다음에 2018년도 추위에는 유자뿐이 아니라 이 도로가에 심어놓은 후방나무 완전히 피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비파나무 이런 나무들이 피해를 같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2, 3도 되는 기온이 14일 연속돼요. 14일. 우리나라를 예부터 상한사원이라 해갖고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했어요. 4일은 따뜻했는데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요. 이 밭도 지금 그 도계를 심하게 받았는데 이 밭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도계를 적게 받았잖아요. 왜 도계를 적게 받았을까? 이 창고가 있어가지고 방부를 해줬어요. 막아주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심하게 피해를 받고 이쪽에는 좀 덜 피해를 덜 받았어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유자 소화하기 높아가지고 소화하기 힘드니까 유자 딸 때 이 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는 거의 죽을 확률이 100% 가까워. 자, 여기는 조금 그래도 피해를 적게 받았어. 요 경사가지고 기류가 잘 흘러가지고. 자, 이건 봐. 자, 이건 2021년도, 이거 잘못했구나. 2020년도 1월달에, 2020년도 1월달에 갑작스럽게 3일 동안,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영하 14도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가을이 봄이 되고 이 죽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유자나무 가지만 이렇게 안상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고사합니다. 자, 이 가오는 한 17, 8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막 과일이 몇 개씩 달리기 시작을 하고 아주 나무가 좋았다고 결국에 수익을 받아갖고 이렇게 고사하게 됐는데, 이 가오는 노랬다가 유자나무 쉽게 하는 가오, 노랬다가 쉽게 하는 가오이고,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 요 뒤쪽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있는데요. 배수로가 아주 얕게 파져 있는데 여기가 물이 그대로 배 있어요. 그대로 배 있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타보니까 한 달 정도, 한 30cm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땅은 제일 먼저 예술가냐. 이 유자나무 땅 속에 있는 뿌리도 산소 호흡을 하는데, 산소 호흡을 하는데 물이 차가지고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가늘고 적은 뿌리부터 차근차근 말라죽기 시작을 해요. 말라죽기 시작을 하면 적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하는데, 적은 뿌리가 말라죽기 때문에 수세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무가 동해를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배수 관계는 유자나무가 여러분들이 물을 좋아한다고 다 이야기하시죠. 물론 물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물이 많이 있으면 피해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이 많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배수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관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가수 그 참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잘 자라다가 한 7, 8년 정도 되다 보면은 한 나무 두 나무 죽기 시작합니다. 한 나무 두 나무 죽기 시작. 그러면은 한 10년, 13, 14년 되면은 거의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하고 뿌리를 파보고 분석을 해보면 배수가 불량해서 뿌리가 썩어서 죽었어요. 유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자나무도 심어갖고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은 땅이 점점 다져지게 돼 있어요. 땅이, 토양이. 과수는 왜? 진 땅에 경운기도 들어가야 되고, 운방기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SS도 돌아다니고, 그러고 땅이 점점 가면 갈수록 땅이 점점 굳어져요. 땅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공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러다 보면 나무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데 우리 과수 농가 중에서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랙터로 털어 주거나, 뭐 경험을 해준 농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땅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사짓기 안 되었길래 제가 한 몇 년 전에 포크레인을 한 대 샀습니다. 1.10톤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 떼기를 일일이 파고 묻어주고 거기 나오는 뿌리 깨끗하게 잘라내고. 네?
이건 지금 2023년도에 엊그저께 제가 한 3일 전에 사진 찍었어요. 어쩌니까 유자잎이 지금 완전히 동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꼬여갖고 있어요. 꼬여가지고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이제 낙엽이 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년생 요목. 일년생 요목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동해를 받아 떨어져 있거든요. 자, 이것은 2년생 요목이죠. 2년생 요목인데 그래도 2년생은 위에가 꽂혀져 있다는 밑에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잎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년생. 자, 이런 나무를 어떻습니까? 동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았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자, 건강하기 때문에 전혀 동해를 안 받았어. 이거 마찬가지. 자, 이 밭은 동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무가 다 있는데요. 이거 나무 못합니까? 하나도 동해를 안 받았어. 왜 동해를 안 받느냐? 이 밭하고 이 밭하고 이 도로 한 4m 된 도로 하나 건너편이에요. 이거라. 그런데 이것은 샤워 건이나 북서풍을 막아주고 뒤에가 방풍집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 자, 수세가 강한 가오는 동해를 안 받아요. 수세가 강한 가오. 수세가 강한 가오. 동해를 안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남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감기 안 걸려요. 몸이 건강하고. 그런데 나하고 마찬가지로 수세가 강하면은 동해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부는 태풍이 분다는 것이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습한 바람이 온다고 태풍이 부는 태풍 부는 해안가. 그런다고 해서 북서풍이 직접 닿는 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행기류가 적시 안 되지요. 이런 데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반수시설이나 이렇게 방풍임이나 반수시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가뭄이 들 때 물을 줄 수 있는 지역. 그런데 아까 손 들어보니까 10분밖에 안 들었는데 반수시설 돼 있어도 겨울에 판단을 못하고 겨울에는 휴명기이기 때문에 물을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이 반수시설이 돼 있어도 될 필요가 없죠. 적기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런 포장은 동해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 똑같은 추위가 와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급 기술센터에서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요 파란 부분은 해안가, 그 다음에 요건 경사지, 요 평야지 이렇게 지금 요 표시했는데요. 평야지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다.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럼 왜 피해를 많이 받을까? 여행길이 전체적이라고 하죠. 여행길이 전체적. 이런 데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경사지가 피해를 좀 덜 받고, 해안가, 금산이나, 공일이나, 이런 데가 피해를 좀 덜 받았더라고 말이야. 각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읍면별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역이 내륙 읍면 중에서는 바역이 그래도 면적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바역, 동강, 도원면이 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읍이나, 평양이나, 도로 이쪽에는 좀 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보면은 남향이 피해를 적게 받고 북향이 피해를 더 받았다. 이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풍림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 비교를 해보면 자, 방풍림이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40 정도밖에 피해를 안 받았는데 100%까지 피해를 받는다. 북서풍이 직접 닿는데
그 차후 원자 부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고흥군의 유자 주산지인 한동 지구에도 한동 지역이나 고소, 엄포 뭐 이쪽에가 보험만을 맞고 나서 피해가 훨씬 심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농가가. 그거 틀림없어요. 왜? 차가운 건조한 바람은 바다를 통해서 오면은 바다에서 습한 공기를 함유를 해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잎에 있는 수분을 적게 뺏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해에 관련된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대목 종류에는 탱자 대목이 있고 유자 대목이 있어요. 유자 대목이 있는데 탱자 대목이 유자 대목보다는 동해는 강해요. 동해는 강하고 유자 대목은 뿌리가 깊게 뻗기 때문에 겨울에 가뭄에는 강해요. 가뭄에 강한데 지금 우리 지금 유자로 쉽게 된 나무가 거의 99% 99% 탱자 대목으로 돼 있어요. 탱자 대목으로 돼 있는데 왜 탱자 대목으로 돼 있을까요? 왜 탱자 대목으로 돼 있냐면 유자에다가 유자를 붙인 거나 실생 대목은 굉장히 나무가 우위로 크라는 소리예요. 전부 우세색이라 우위로 크라는. 우리 딱 대빗자를 거꾸로 심어놓은 것 같이 위로 막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또 가시가 유자나무에 붙어있는 가시가 탱자에다가 유자에 붙인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커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빨리 성목이 안 돼. 성목 기간이 굉장히 늘어요. 저희 지금 그 농장에도 유자나무 360그루가 있는데요. 그루가 있는데 (349) 는 요 탱자 대목이고 29루 유자 대목이에요. 유자 대목인데 이걸 언제 심었냐라면은 1990년대 심었습니다. 90년.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90년대 심었습니다. 지금 40년 돼가지 않아요. 27년. 33년 돼가는데 지금도 20%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40%밖에 안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안 달려요. 그 정도가 안 달려요. 그러면 이 유자 대목이 탱자 대목에 비해서 경영상으로 훨씬 무리하다는 거예요. 훨씬 무리해요. 그런데 열매를 따보면은 열매는 크고 껍질은 두꺼워요. 품질은 좋아. 박침이 좋아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자에다가 유자 붙이는 대목을 쓴다는 말이에요. 탱자에다가 유자 붙이는 대목을 쓴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받는 꽃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고 꽃봉오리, 어린 과실, 잎, 가지 이런 식으로 내한성이 약하고 12월 초기보다는 3월 초 1, 2월에 내동성이 강해요. 12월 초에 갑자기 춥다든지 3월 달에 추위가 오게 되면 약하다고. 1, 2월 달에는 동해에 이미 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강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수천의 영양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세포 내리에 삼투압이 높아져서
내동성이 강하게 된다고. 강하고 가리 성분이 적을 경우 내동성이 약하다. 가리, 칼리, 질소 이상 가리에서 칼리 성분이 적을 경우에 내동성이 약하다. 특히 과실이 과다하게 흡수된 나무에 피해가 크다. 이건 하여튼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피해가 크나 단시간 동안 극지역에 처한 것은 피해가 적고 대개 2시간 이상 극지역이 될 때가 피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발생 기온은 마이너스 8도씨 이상에서 2시간 동안 걸리고 있다. 며칠 전에 우리 고흥에 마이너스 12도가 있어요. 8도 이하에서 동해가 발생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될 때 전년도에 열매가 많이 달려서 수세가 약했지만 이것은 동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가 부족하여 수세가 약한 나무, 병충해 발생으로 수세가 약한 나무, 과습이나 건조로 뿌리가 약해진 나무, 전쟁을 너무 강하게 하였거나 일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동해를 주로 받게 된다. 동해 발생의 사전 대책으로서는 수간 피복, 융목의 경우는 수간을 부직포 등으로 피복하는 것이 수체 온도를 높이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주의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자, 잡목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건조하고 차고 건조하고 북설풍을 막아줘. 그 다음에 방풍림을 조성을 해가지고 차고 건조한 북설풍을 차단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여기에 가서 해보니까 이렇게 비닐로 밖에를 해주고 안에다가 집으로 다시 한번 싸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잠깐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밖에가 이렇게 비닐로 해준 것은 햇빛을 봤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햇빛을 안 받게 되면 온도가 크게 떨어지게 돼요. 이 비닐로 이렇게 해주면 좋지 못해요. 이 경사지를 전체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집 넣고 비닐로 싸가지고. 자, 방풍님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삼나무 방풍님, 자 이렇게 방풍님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방풍님도 방치하면 안 되고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쳐줘야 돼. 방풍님. 그 다음에 차광망으로 방풍님을 심을 수 없는 데는 차광망을 파이프 세우고 차광망을 쳐서 북서풍을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묘목일 때는 PP 포대나 비닐로 해서 세 면을 막고 한 면을 펴놨어요.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 쪽에만 막아주고 동쪽에는 펴놨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선피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선피를 나무에 걸어서 북서풍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집을 묶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차광망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고 건조한 북서풍을 막아줘야 동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추울 때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딱 깔려 있는데 이게 저희 맛입니다. 물 줄 때 저렇게 물 주면 나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줘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도 줘야 된다. 그런데 겨울에 왜 물을 못 주냐? 호수에 관수 호수에 물이 들어가고 얼어가고 있으면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줍니다. 그러면 관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관은 모르지만 큰 관에는 제일 낮은 곳에 밸브를 달아서 그 밸브를 딱 열어버리면 물이 관에 있는 물이 싹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관수시설을 해야 추울 때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추울 때라도.
반드시 그렇게 시설해야 돼. 그렇게 시설이 안 되면은 이 파이프 내에 물이 들어가고 얼어 있으면 절대 죽지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수지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줄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게 돼. 수지가 흘러내게 되는데 이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0 몇십 평,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 밑에 쪽에 두 줄만 이렇게 동해를 받고 요 위에 쪽에는 나무가 쌩쌩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하니까 지금처럼 현장 지원팀을 좀 불러달라 이 농가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현장 지원팀이 와서 이 토양을 살펴보고 지금 경사가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나요. 경사가 이쪽으로 나는데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를 빵파는 기구 오가라고 가지고 한번 파보니까 한자 밑에 들어가니까 바로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두 줄만 피해를 본 거예요. 위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래갖고 수입병 발생 상황은 우리 원인을 보면은 동해 피해 포장이 내비 정체죠. 여기가 답이 나와요. 내비에서. 그 다음에 과다 착박, 배수 불량으로 뿌리 기능이 떨어져서 수세가 약한 포장. 그 다음에 응애 피해로 낙엽이 심한 포장, 병해충 방제 소홀한 가오. 그 다음에 수학 작업 중 아까 같이 큰 가지를 절단해서 조기 전쟁을 하는 포장. 겨울철 가뭄시 관수를 하지 않는 포장. 이런 포장이 동해를 받고 수집병이 발생한다고. 수집병을 예방하고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세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수세를 강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세를 강하게 키워버리면 동해나 수집병이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적기 시기, 연사에 시기를 해야 된다. 사회를 해야 되는데 3, 6, 9, 10,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번 해야 되는데 네 번 6월, 9월, 10월 이렇게 사회를 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월 하순 비료를 늦지 않게 심어한다. 이건 제일 중요해요. 왜? 대부분 보면은 10월 중하순에 보면은 유자가 노랗게 한 60, 70% 익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비료를 주면 유자가 빨리 안 익는다고 해서 유자를 다 수확하고 그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은데 유자 수확은 언제 합니까? 11월 한 1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수확을 해요. 그럼 11월 말에 가서 시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아무 효과가 없냐? 지원. 상원 말고 지원. 지원은 땅 온도예요. 땅 온도가 12도씨 12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무리 유자나무 뿌리에 비료가 많이 있어도 흡수가 안 돼요. 헛걸음 준다고 말이에요. 헛걸음 주고 10월 하순 비료를 늦게 줘보게 되면은 이미 유자나무 수채 내나 유자 잎에 있는 비료를 다 열매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유자 잎이 노랗게 낙엽이 됩니다. 노랗게 물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유자가 잎이 노랗게 물들면은 비료 주면은 그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낙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 시기를 늦지 않게 최소한도 20일 내지 25일 이전에는 줘야 된다고. 20일에서 25일 이전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추세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다 착화시 적정한 적과로 추세를 유지해야 돼요. 보통 유자 한나 생산하는데 80 내지 100일이 필요해요. 유자 한나 생산하는데 80 내지 100일. 그 다음에 유기물 증시 및 액비를 시험을 해야 된다. 유기물 증시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보통 2,000kg 이상을 해야 돼요. 2,000kg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유기농 재배를 제가 올해까지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14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300평에 한 5,000kg 해요. 5,000kg. 5토차, 2차. 요 유기농. 그 다음에 배수 정비로 뿌리 기능을 항상 해야 된다. 배수 정비. 뿌리 기능을 항상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뿌리 기능을 항상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쉼터 파식이 있어요. 쉼터 파식. 우리 개주센터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쉼터 파식을 사놨어요. 쉼터 파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쉼터 파식에는 뿌리를 최대한도 평상을 적게 시키고 땅 속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쉼터 파쇄기가 압축 공기를 확 압축시켜가지고 이 침을 땅속 들어가는 끝까지 가버려요. 그럼 많이 들어가면 이것이 한 70cm까지 들어갑니다. 70cm까지. 이 쉼터가 침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를 넣고 그 땅속에 한 60 내 70cm 들어간 침 끝에다가 압축 공기를 탁 분사해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도 땅이 팍팍 올라옵니다. 팍 떠. 뿌리 손상을 줄이면서 팍 뜨게 되면은 석회도 속으로 들어가고 공기 유통이 잘 돼가지고 이 쉼터 파쇄기를 한 천해에는 약 한 10% 증수가 되고 둘째 해에는 20% 이렇게 증수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기술센터에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결과에 그러면 별로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여요. 이렇게 쉼터 파식 이런 기계를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임대해주죠. 그 기계 한 대에 뭐 5천 몇백만 원이 넘고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그래서 뿌리 기능을 항상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위가 계속될 때는 전지전정 시기를 늦춘다. 병해충 적기 방제로 낙엽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가뭄 시 20 내지 30톤 관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고토 석회를 3 내지 4년에 한 번씩 시용을 해줘야 된다. 이걸 넣어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우리가 인증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한 1,000몇백 점씩 토양 검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토양이 산성이 됐는가 중성이 됐는가. 보통 토양이
토양이 pH랍니다. pH. pH가 7이 중성이에요. 7이 중성인데 유자는 pH가 어느 때 제일 잘 자라냐? 그러면은 pH가 6.5에서 6.8 될 때 약간 산성이 됐을 때 제일 잘 자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토양 검증해 놓은 거 800점 800pH를 분석을 해보니까 pH가 얼마 나오냐? 4.3에서 5.3이 나오더라고요. 4.3에서 5.3. 이것은 우리 토양으로 봤을 때 강산성이에요. 강산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토양에는 아무리 물 잘 주고 아무리 비료 잘 주고 해도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나무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3 내지 4년 한 번씩은 꼭 오토스케를 열어줘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양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되는데 토양 검정을 의뢰하실 때는 땅 위에 그한 10cm 걷어내고 한 대여섯 군데씩 그 밑에 흙을 파서 근거에서 말라가지고 쳐갖고 오시면 무료로 검정을 해줘요. 그러면 당신 토양에 pH가 얼마고 석회를 얼마, 포토 석회를 얼마나 내야 되나 또 비료를 어떻게 되는데 12,000원까지 다 해주죠.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집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집병으로 고사된 가지는 잘라내고 다른 부위는 도포제를 발라서 수분 유출을 막아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큰 가지를 자를 때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줘야 돼요. 도포제 발라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포제를 발라보니까 특히 톱시 베스트 같은 거, 톱시 베스트. 저 분홍색으로 생긴 톱시 베스트. 톱시 베스트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으로 할 때는 톱시 베스트를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걸레물로 톱시 베스트 바르는데 톱시 베스트 한 번 바르면 안 되고 최소한 3번 이상 발라줘요. 3번 이상. 3번 이상 발라줘야 수분 유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3번 이상. 그 다음에 썩은 부위는 도래내고 도포제를 발라. 그 다음에 동해의 수십대 발생 나무는 전경량을 줄여야 된다. 전경을 심하게 해보면 수분 유출이 많아가지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강변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양분이 소모를 해서 회복이 지연된다. 수입병 정도에 따라서 결실량을 과감하여 결실을 제한하거나 전부 적과해서 수확 후세를 회복을 해야 된다. 수입병 및 동해나무는 뿌리 기능이 약화돼서 요소 연면 시비를 뿌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요소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 물 20리터에 100g 20리터에 100g을 비용을 해야 된다. 이제 요목 10세 바지는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